비트코인 6만 달러 vs 16만 달러.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2026년 상반기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다른 한쪽에서는 2026년 연말 16만 달러 간다.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둘 다 맞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대로 된 분석을 드리고 싶어서 펀드스트랩 내부 문건부터 프레스토 리서치 보고서까지 전부 분석을 마치고 왔습니다. 리딩비, 멤버십 안 받으니까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로 갑시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반기 6만 달러 하락 시나리오. 펀드스트랩 내부 문건이 경고하는 조정의 논리. 둘째, 기관 자금의 역설. 250억 달러가 유입됐는데 가격은 왜 오르지 않고 있나? 셋째, 하반기 16만 달러 상승 시나리오. 프레스토 리서치가 본 인프라 중심 성장. 넷째, 두 시나리오의 공존. 왜 둘 다 현실이 될 수 있는가? 최근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펀드스트랩 내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026년 상반기 예상 가격. 비트코인은 6만에서 6.5만 달러, 이더리움은 1,800에서 2,000달러, 솔라나는 50에서 75달러. 이거 공식 리포트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배포된 전략 노트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도 진위가 공식 확인된 건 아니다 라고 밝혔지만 여러 크립토 계정들이 퍼뜨리면서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안건이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펀드스트랩 공동 창업자 톰리는 공개석상에서 완전 정반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몇 달 안에 25만 달러 간다. 이더리움 12,000달러 가능하다. 같은 회사에서 내부적으로는 6만 달러를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25만 달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톰리가 언급한 발언을 요약해보면 같은 조직이라도 분석 초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펀드스트랩 내부에서는 단기 리스크 관리 관점을 주의하고 있지만 결국 상반기에 조정이 이어서 나온다는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펀드스트랩 회장인 톰리는 장기 펀더멘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의 임원들은 조정을 외치고 있고 회장은 강세를 외치고 있으니 우리 서민들 입장에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락 시나리오의 논리를 보겠습니다. 첫째,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사이클은 존재한다. 2026년 상반기는 리밸런싱과 위험 축소 기간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둘째, 여전히 긴축적인 금융 환경의 문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연초에 스트레스 테스트급 조정이 올 수 있다는 투장입니다. 셋째, 옵션 만기와 레버리지 청산, 그리고 차익 실현, 이 모든 게 겹치면서 시장이 한 번 더 깊은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펀드스트랩은 이걸 전술적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세장의 종말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이 리셋되면 매력적인 재진입 기회가 되고 2026년 후반부에 더 큰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실제 돈의 흐름은 어떨까요?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밝힌 내용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에 무려 250억 달러를 순유입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IBET는 올해 마이너스 9.59% 수익률을 기록했는데도 미국 전체 ETF 중 유입 규모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ETF가 아니라 미국 전체 ETF 6등입니다. 이 수치는 금 ETF가 올해 64%의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입 순위에서는 비트코인 ETF한테 밀렸다는 겁니다. 수익률은 저조한데 자금은 몰린다. 이 의미는 현재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신호는 긍정적인데 현재 비트코인이 오르지 못하는 역설이 여기서 하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들어왔는데 왜 가격은 생각만큼 폭발적이지 않았을까? 이유는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시장 덩치가 커졌다. 전 세계 크립토 시총이 이전 사이클보다 크게 증가한 부분으로 250억 달러도 글로벌 시총의 일부로 흡수되면서 과거처럼 극단적 변동성을 촉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존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ETF 매수로 가격 안정기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장기 보유자들 일부 현금화로 인해 현재는 새로운 수요와 팔려 나오는 물량이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이 상쇄되고 있습니다. 셋째, 파생 상품을 통한 해지. 기관들은 현물 ETF 매입하면서도 파생 상품으로 포지션 관리, 즉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엔 리테일 투자자들이 달려들 때 즉각 펌핑됐었죠. 이제는 조용한 물살 속에 큰돈이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바로 기관화의 역설이고 시장의 성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2026년 하반기, 나아가 연말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크립토 분석 기업 프레스토 리서치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비트코인 2026년 연말에 16만 달러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시장 내층의 전환입니다. 프레스토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2025년은 혼란스럽지만 성숙의 기반을 닦으네. 시장이 과거처럼 광풍과 포모에 의존한 성장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인프라 중심의 성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RWA와 스테이블 코인의 폭발적 성장을 보고 프레스토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2026년 말까지 토큰화된 실물자산, 즉 RWA가 되겠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490조 달러 근접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크립토 시장의 무게중심이 투기성 알트코인에서 현실 세계 자산의 온체인화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2026년은 투기장이 아니라 인프라장입니다. 돈이 몰리는 곳이 단순 밈코인이나 레버리지 투기가 아니라 미국 국채, 신용자산을 온체인으로 거래하는 시장, 즉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 비파이라는 거고, 이런 생산적인 분야가 2026년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0% 양자 헤어컷의 의미는 프레스토가 비트코인에 16만 달러를 전망하면서 30% 양자 헤어컷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30% 양자 헤어컷은 미래 양자 컴퓨터 발전으로 인해 비트코인 암호화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를 미리 가격에 30% 적용해서 반영했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상당한 낙관 전망이면서도 리스크까지 계산한 기관식 전망. 근거 없이 장밋빛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발생 가능한 기술 리스크조차 숫자로 계산했다는 게 흥미로울 따름입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비트코인 상반기엔 6만 달러 하락 시나리오가 유력하고 비트코인 하반기엔 16만 달러 상승 시나리오가 유력하겠습니다. 겉보기엔 극과 극의 모순처럼 보이시죠? 근데 시간축을 나누어 보면 둘 다 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2026년 상반기엔 단기 리스크 관리의 시간대를 잘 구성해서 거시 불확실성과 리밸런싱 스트레스 테스트급 조정을 고려하며 투자에 임해야 하는 것이 바른 투자겠고, 2026년 하반기엔 기관화와 토큰화 레짐 본격화를 노려보며 시장 가치의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강세장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 ETF를 비롯한 기관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상반기 하락장의 바닥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거 6만 달러 vs 2026년 기관들이 떠받치는 6만 달러,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락의 양상마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엔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공포의 폭락이었다면 이번엔 더 큰 손이 버티고 있는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은 흔들려도 돈은 들어오는 기묘한 상황. 이게 2026년의 핵심 되겠습니다. 6만 달러와 16만 달러가 충돌하는 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대가 공존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의 공포와 하반기의 확신이 차례대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26년을 대비할 때는 극단적 낙관 또는 극단적 비관 하나만 맹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은 시장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2026년 투자 성패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미 투자자로 살아남기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기관들 등판이 짜증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한 자산의 성숙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 관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2월 10일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하락했던 자산시장의 이유는 12월 19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 정리해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으며 19일 이후인 지금부터는 엔캐리에 대한 걱정 자체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시장의 자본들이 난무하고 공포의 시야가 막혀 있을 때 연준은 RMP로 유동성을 공급하며 바닥을 천천히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하방을 만들 이벤트는 끝났고 시장의 유동성 저점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즉, 폭락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발언 하나하나에 용기를 많이 내곤 합니다. BOJ 금리 결정 당일날 새벽에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 이때도 밤을 지새웠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40분에 급하게 새 영상을 찍어 구독자님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8만 달러로 잡혔고 관점의 변화는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말씀드리고 나서 곧바로 시장은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8만 달러 저점을 깬다는 관점과 폭락은 없다라는 관점 모두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의 가격이 어디를 찍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석이라기보단 예언 예측에 가까워서 최대한 객관적이기에 이슈의 내면을 전달하려는 저로서는 그런 숫자 맞추기 놀이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숫자가 BOJ와 인트로덕션에 의해 나오게 되었고 바로 영상 준비를 시작하여 급하게 올려드리게 된 겁니다. 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채널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주장에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더더욱이 이 구독의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 가치와 무게를 항상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에 대한 무게감과 봐주시는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더보기란 안에 봐주시는 감사한 분들에 대한 제 작은 성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링크 클릭을 통해 다음 화면에 넘어가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코인 슈퍼리치의 탄생이라는 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는 제 생각 가감없이 제대로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멤버십 유료방, 리딩방 이딴 거 안 하고요. 단순히 많은 분들께서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시는데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보기란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 직통번호입니다. 여기로 간단히 책이라고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